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내무랑 김재상 부분에 실려 전하는 바 신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죽음으로 지켜낸 김재상의 삶과 돌아오지 않은 그의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고 새가 되었다는 그런 사연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향의 봄을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체와 아가의 꽃이 바람 따라 부상에 떨어진다네. 부상 말리엔 고래 같은 큰 물결 사납기도 하네. 비록 서신이 있다 한들 누가 가져올 수 있으리. 상체와 아가의 꽃이 바람 따라 계림에 다시 돌아오니 계림의 봄빛이 쌍골에 성대하게 불러있네. 형제간 우애의 만남을 이런 기쁜 정 이렇게 깊을 줄이야. 신라 제17대 내무랑 36년 390년에서 눌지왕에 이르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외왕의 요청으로 예방차 10살박이 셋째 왕자 미해를 박사람이라는 부사를 딸려서 일본에 보냈는데 볼모로 자꾸 보내주질 않아. 유의불성이야. 또 눌지왕 3년 419년 때 고구려 장수왕이 요청을 해서 그 왕의 아우인 보혜를 보냈는데 또 잡고 보내주질 않아. 유의불성이야. 그 보류할 그 머물 유자죠. 말리을 유자, 안입을 자, 보낼 성자. 잡고 보내주질 않는 거야. 어느 날 눌지왕이 대신들과 모임에서 깊은 자기의 속내를 털어놨어요. 자, 이 어린애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오고 싶겠는가. 이 방법이 없겠소. 중신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신념이 있는 양산태수 김재성이 아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성을 불렀어. 본인이 쾌히 승낙을 하고 제가 힘은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고구려로 간 보혜 왕자를 데려갔어. 참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눌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반갑고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눈물도 잠시 정말 이 보혜 얘를 보니까 얘보다도 더 어린 그 외국으로 간 미해가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이를 어찌하면 되겠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에 가지 않고 자기가 타던 말에다가 다리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일본을 가게 됐다는 편지를 쓰고 말을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다음 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간 거예요. 아까 그 왜 제가 노래 그 들으면서 읽었던 시 가운데 상체화가 바람 따라 부상에 떨어지니 이 부상이 이제 해가 뜬다는 동해 바다 아닙니까? 이게 일본을 말한 거죠. 상체화는 아가이 꽃, 그러니까 다닥다닥 그 꽃이 붙어서 핀다 그래서 한 부모에 태어난 형제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 호요의 그 말을 타고 애들을 데리고 남편이 떠나는 그 지금의 경주시 외동면과 그 이제 그 울산시가 얼음에 있는 율포 그 이제 폭우로 나갔는데 이미 배는 떠나고 대성통곡을 하고 모래밭에 앉아서 그렇게 울다 지쳤다. 사람들의 부에게 따라서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망부석이 되었고 그 이제 한 760고지쯤 되는 그 경주시 외동면하고 그 이제 이쪽에 울산 두동면 쪽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치술령이라는 그 고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수물은자 세울자 은을암이라고 하는 그 뒤에 보면 작은 동굴이 있는데 거기 새가 돼서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의 명복을 빌었다는 그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재상은 일본을 갔어. 일본 외왕에게 이제 거짓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정치적인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신라 당신 계림왕이라고 그랬는데 계림왕의 핍박이 심해서 부모는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이렇게 도망을 왔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알겠네. 참 반갑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 뒤에 이제 미해 왕자를 만났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미해 왕자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가 배를 마련하고 적당한 날 그 안개가 자욱한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침 그때 이제 사신으로 와 있던 그 강구려 공을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한 사나흘 뒤로 잘 보십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별에 참 술을 마셨어요. 왕자가 말을 했어요. 그래 같이 가시죠.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저는 태수님을 부모처럼 형제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만 간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별에 술을 마셨어요. 말 그대로 안개 자욱한 그 다음날 그 왕자는 강구려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났어요. 일본의 군사들이 순찰을 돌다가 여기 이제 김재성의 집에 와서 두 번째 이제 순찰을 돌다가 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해가 중천인데 이제 일어났습니까? 뭐 좀 어저께 이러저런 참 낚시도 가고 해서 몸이 좀 피곤했나 봅니다. 묻겠어. 왕자는 어디 갔어요? 미해 왕자는 어디 갔냐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처형을 할 수도 있다. 이미 왕자는 떠났습니다. 뭐? 질풍같이 그들은 말을 타고 폭우로 달려갔어요. 이미 배는 떠나가고 사람 뭐 갈매기 소리만 들리고 돌아와서 체포를 했어요. 김재상을 임금에게 데려갔어. 임금이 물었어. 내가 신라왕
당신 계림왕이라고 했는데 계림왕의 신하냐 나의 신하냐? 저는 계림왕의 신하입니다. 그래? 다시 묻겠다. 누구의 신하냐? 계림왕의 신하입니다. 괘씸한 놈. 그래가지고는 그 발바닥을 칼로 이제 벗겨내고 발껍질을 벗겨내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나고 갈대를 낫으로 베고 그 위를 걷게 했어. 자, 묻겠다. 지금이라도 네가 나의 신하라고 하고 나와 같이 한다면 내가 너의 평생 호의호식하도록 내가 보장을 해주마. 이래도 누구의 신하냐? 저는 계림왕의 신하이고 제가 계림의 개돼지가 돼서 설명정 내가 전하의 신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도 나무 목자 선도자 지금의 대마도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 불에 태워 죽였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참 알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기서 이 김재상이라는 이름을 좀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박재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이름인 재상이 있잖아요. 성씨 말고.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으로 실려 있으니까 저는 김재상으로 통칭해서 부른 겁니다. 이 재상을 보면 이 뚝재자 있잖아요. 재방. 그다음에 윗상자. 근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아마 삼국사기에는 이제 박재상을 또 다른 이름으로 터럭모자 이제 그 끝말자 모말이라고 적고 일본 서기에는 모말이 질지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마리는 이제 머리란 뜻이잖아요. 모는 터다 이 말이지. 이런 뚝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도요. 그 양산시 좌이면입니까? 그러면 버그마자, 길도자, 뚝제자, 아도제라고 하는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에 홍수가 지면은 거기 지천으로 그 지류를 지천으로 들어가는 대천이나 대리천에 이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이 농경지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그 뚝을 막아. 그걸 관리를 해야 돼. 수리 안전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재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울산시 두덕면 거기에 가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런 김재상의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서 있는 망부석이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이 눌지왕이 너무나 이제 두 왕자가 돌아오니까 그때가 눌지왕 10년이라고 하는데 425년. 그래서 잔치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얼싸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부른 노래가 향가 우식곡이라는 겁니다. 근시무자 쉴식자. 이름만 전해오고 실제로 제가 아까 읽은 그런 시의 내용은 전해오지 않는데 조선 왕조의 김종직 선생이 한시를 적은 겁니다. 그래 이제 김재상의 부인은 이제 망부석이 된 김재상의 부인은 죽기 전에 국대 부인이라는 자코를 줬고 그 둘째 딸은 미해 왕자의 아내를 삼아서 그렇게 그 은공을 김재상의 은공을 갚았다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련을
세계적으로 참 거국적으로 우리가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던 한국인이라는 현대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김재성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에 되살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